밤이 되면 코막힘이 심하기 때문에 코골이가 되고 수면무호흡증이 되고 종합감기약을 먹지 말고 하라고 교육을 해드려요. 이쪽 맞고 이걸 이렇게 벌려주고 그 안에 있던 끈적한 콧물, 코딱지도 확 넘길 수 있고 코를 뻥 뚫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까지 지식인사이드에 출연하고 오늘 제일 재밌네요. 반갑습니다. 이덕수입니다. 오늘도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처방전을 써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저는 약사면서 푸드라이터인 정세훈입니다. 알레르기내과 전문의 권혁수입니다.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구나. 환절기가 됐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콧물, 코막힘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왜 그런 걸까요? 우선은 알레르기 입장에서 보면 환절기 때 꽃가루가 날리거든요. 자작나무, 오리나무 이러한 그 나무 꽃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봄철에는 심해지겠고 가을철에는 잡초 꽃가루들이 많이 날려요. 그 쑥 있죠. 쑥 꽃가루가 알레르기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사방에 있잖아요, 쑥들이. 그러면 환자들이 물어보거든요. 쑥 먹어도 되냐? 먹어도 됩니다. 꽃가루가 문제다. 많은 분들이 나무 근처에 없는데 이러는데 얘네들은 몇십 킬로, 몇백 킬로를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 바람 많이 부는 날은 더 심해지고 온도와 이런 여러 습도에 따라서 꽃가루를 내뿜는 날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정신없이 심하고 어떤 날은 괜찮고 그 외에 이제 기온차가 엄청 나잖아요. 그러니까 코 혈관 입장에서는 온도에 적응하기 힘들다 보니까 코막힘도 심할 수 있고 또 환절기에 여러 가지 미세먼지도 좀 많고 그 다음에 감기가 환절기에 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알레르기 비염 시즌과 감기 시즌이 딱 겹치는데 많은 분들이 감기하면은 다 열나고 몸살 나야지 감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감기 바이러스들은 콧물만, 코만 안 좋고 넘어가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건 사실 알레르기가 아니고 코감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헷갈리기도 하고 또 비염이 원래 있던 분들이 감기 걸리면 더 심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환절기에는 이렇게 코가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근데 어차피 약이 똑같으니까 근데. 약이 똑같진 않습니다. 근데 알레르기 비염에는 더 좋은 약이 있죠. 좀 이따 설명을 드리죠. 네. 근데 코 꽉 막혀서 호흡이 너무 답답할 때 일단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또 한번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대로 푸는 방법 잘 몰라요. 학교에서 안 배워요 그거. 우리 실제 콧구멍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뼈 있죠. 해골뼈 보면은 이렇게 여기 코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 거죠. 근데 요 입구에 이렇게 코가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좀 좁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렇게 벌려주면은 훨씬 더 숨 쉴 때도 편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풀 때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쪽 맞고 이쪽 벌리고 이쪽 맞고 요걸 이렇게 벌려주고 코 풀 땐 그래서 휴지를 끼고 이렇게 풀면은 흥할 때도 훨씬 잘 나오는데 우리 코에 부비동이라는 게 있어요. 코 옆에 동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근데 어떤 부비동에 있는 건 풀 때 많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비동은 빨아 마실 때 더 잘 나오는 데가 위치마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면 여기가 좁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연골이 약한 분들은 이게 완전히 딱 달라붙어 있어서 평생 할 때 숨을 마셔보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거울 보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완전히 딱 달라붙는 특히 여성분들이 많아요. 연골이 약한 분들은. 원장님도 굉장히 많이 좁아져요. 그러니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한쪽을 막고 멀리 말고 바로 여기 딱 붙여서 이걸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세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한 거랑 안 한 거랑은 확 차이가 나요. 엄청나네요. 그럴 때 이제 그 안에 있던 끈적한 콧물, 코딱지를 확 넘길 수 있고 코를 뻥 뚫릴 수가 있겠고요. 이걸 할 때 연골이 너무 약한 분들은요. 이걸 막고 이렇게 벌려서 해도 여기가 그냥 싹 달라붙어서 또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클립이나 이렇게 뾰족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그래서 이렇게 벌리는 거죠. 연봉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하면은 여기가 이제 납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차 키 있잖아요. 그런 거 열쇠를 이렇게 하거나 뾰족하지만 않으면 젓가락 끝도 상관없어요. 보통 여기서 저게 이렇게 해서 콧물을 먹으라 하면은 그걸 어떻게 먹어요? 이러는데 하루에 콧물을 얼마만큼 먹고 사시는지 아세요? 여기 목 뒤로 얼마만큼 넘어가요? 넘어간 자동으로. 1, 10ml, 2, 25ml, 3, 50ml, 4, 100ml, 5, 1리터. 1리터는 아니겠지. 솔직히 1리터는 아닌 것 같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죠. 출제자의 의도를. 훅 하고 뛰었어요, 지금. 100ml에서 갑자기 1리터로. 그러면 의도가 있다. 1리터인가요? 1리터죠. 어떻게 1리터를 먹어요? 부비동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소위 말해서 목 뒤를 딱 막으면은 머그잔 한 잔을 부으면은 다 들어갈 정도로 부비동 공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란 가래, 노란 콧물, 코딱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종일 삼키고 사는데 그거를 뭘 유별나게 다 삼키는 걸 더러워. 그때 삼키는 거는 1ml, 2ml밖에 안 되는 거고 하루 종일 1리터 삼키고 사는데 그거를 막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까지 지식인사이드에 출연하고 오늘 제일 재밌네요. 근데 재미없는 표정을.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왜 배운 적이 평생 없었을까? 저는 이게 심하게 줄어들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비염이 심할 때는 이게 막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래도 좀 뚫려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숨 쉬어보고 이걸 이렇게 당겨서
이 차이가 엄청 큰 분들은 네네. 이제 요 입구에 비중격 망곡증이죠. 가운데 이 벽이 약간 휘어져 있어서 한쪽을 좀 더 좁게 한다거나 아니면 연골이나 구조적으로 이게 좀 좁아져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비염 치료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코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테이프가 있어요. 반창고처럼 생겼는데 안에 플라스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붙이면은 얘가 펴지려고 하는 속성 때문에 이거를 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붙이시면 되고 또 안쪽에다 넣어서 이거 벌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하면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벌려주니까 훨씬 더 편하게 지낼 수가 있죠. 근데 비염이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투표했었던 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1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거든요. 그 말은 정말로 치명적이진 않으면 짜증나는 질환인 거잖아요. 그럼요. 코가 계속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비염이 심한 편은 아닌데 감기 걸리면 그래도 코 막힘이 잘 오거든요. 얼마나 불편해요. 계속 입으로 숨쉬게 되고 나중에는 코 풀다 보면 코피도 나요. 근데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때 낮에는 낮대로 그렇게 불편하고 밤에는 밤대로 코 막히고 하는데 잠 제대로 자기 힘들잖아요. 그 밤에 꼭 더 심해져요. 밤에 더 심해져. 반드시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알레르기 비염이 관리가 잘 안 된 분들은 얼굴에 그렇게 티가 나요. 제일 티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다크서클 우리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알러지로 인해 가지고 다크서클 생기는 분들을 알러지 샤이너라고 그래가지고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그만큼 이제 잘 못 자니까 낮에는 낮대로 더 불편하고 잠 잘 못 잤는데 뭐 당연히 알러지 증상도 더 심해지겠죠. 네. 악순환이죠. 이게 이제 밤이 되면은 누우면 코가 더 막히거든요. 미쳐버려요 진짜. 왜냐하면 서 있을 때는 피가 아래로 내려가는데 누우면은 피가 머리로도 많이 가니까 코에 우렬이라고 그러죠. 피가 더 많이 고이게 되면서 코막힘도 더 심해질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이제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굉장히 흔해요. 알레르기 환자는.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많은 데가 침구류예요. 그러니까 그 속을에 들어가서 자게 되니까 더 심해지게 되는 거고. 침실에만 가면 심해지네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에너지 뿜뿜 해야 되니까 한 새벽 6시에서 7시 정도에 코티솔이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확 나와요. 네. 그때 그래서 에너지가 확 생기고 그러다가 그게 쭉 떨어져서 이제 새벽에 바닥이 되는데 이 코티솔의 역할이 뭐냐면은 염증을 없애줘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면은 비염, 천식, 류마티스 관절염 온갖 모든 것들이 다 밤에 나빠지는 거죠. 코티솔이 내려가니까. 비염 환자분들이 낮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 익숙해서. 비염이 어릴 때부터 있는 분들은요. 원래 코 이 정도로 내가 하는 게 무근하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그거를 정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힘들지 않다고 해서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느냐? 밤이 되면 코막힘이 심하기 때문에 코골이가 되고 수면 무호흡증이 되고 그러면 수면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연구들을 해보면은요. 네. 학생들 대상으로 했을 때 수면의 질이 기억과 뇌에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봄철에 나무꽃가루 비염이 심하다 그랬잖아요. 알레르기 비염 있는 애들만 모아다 놓고 1년 쫙 연구를 해본 거죠. 얘네들 성적이 쭉 가다가 봄철 중간고사 후에만 성적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후에 봄, 가을, 겨울에는 다 성적이 올라가요. 어른들도 똑같죠. 만성피로, 그다음에 생산성 저하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는 또 우울증, 어린애들 ADHD 그래서 낮에 힘들지 않다 그래도 코막힘 있거나 비염 있는 분들은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코의 막힘과 염증 없애주는 약이 비강분무 스테로이드, 나잘 스프레이라는 거죠. 이거를 꾸준히 써야지만 궁극적으로는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모든 게 좋아진다는 거고 꾸준히 쓰면 안 써도 되도록 체질이 점점 변해요. 아니요. 관리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완치도 안 되는 거 이거 내가 왜 써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양치질, 치주염 완치되지 않아도 매일 하잖아요. 이것도 진먼지 알레르기 있거나 꽃가루 알레르기 그 시즌 동안에는 어차피 들어오면 염증세가 빠르니까 꾸준히 관리해서 증상을 얻게끔 해서 코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건데 정말 안전한 약이에요 이게. 그리고 전문의약품이죠. 이거는 처방 꼭 받아야 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는 약국에서 파는 화이투벤, 오트리빈, 코 뻥 뚫어주는 항우려제들이 있어요. 요것들 감기 때 쓰면 되게 효과 좋아요. 저도 가끔 쓰고 코감기 심할 때 쓰면 되는데 얘네들은 오래 쓰면 코가 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5일 이내, 7일 이내만 딱 쓰고 끊으라고 하죠. 근데 그거랑 헷갈리는 거예요. 코에 뿌리는 거 오래 쓰면 코 망가져.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뿌리면은 확 뚫려야 되는데 기대치를 갖고 있다가 비강봉 스테로이드는 오늘 써서 효과가 없거든요. 얘는 매일 꾸준히 써야지 2주째 최대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꾸준히 매일 써야지만 비로소 좋아지고 비염 환자들이 코막힘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 가려운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이거 여기서 매일 이제 안과 다니고 이거 가려움증 치료하는데 사실 이거는 코와 연결된 거기 때문에 나잘 스프레이 즉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뿌려야지만 이게 안 가려져요. 그래도 같이. 그래서 꼭 이 치료를 해라.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비강분무 스테로이드 전도사라고 스스로 합니다.
실제로 먹는 비염 약이라고 하는 항히스타민제보다 비강분무 스테로이드제가 제일 효과가 좋은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성격이 좀 급하셔가지고 2주를 어떻게 기다립니까? 당장 효과 있는 것만 찾을 수는 있죠. 응급실에 애들 비염 있는 거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눈이 부어서 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딱 말씀하신 사례예요. 애들이 이제 눈이 여기 가려우니까 비벼가지고 결막염인 줄 알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알레르기에 의한 결막염. 이런 경우는 애들이 비비면 이제 눈이 펑펑 붓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놀라서 오시죠. 제일 중요한 게 벌써 나온 것 같아요. 이거면 되는구나. 이걸 왜 모르고 살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처방받아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선생님 한번 만나려면 한 1년 기다려야 된다. 아니 저는 저한테 오실 필요가 없고 이게 이비인후과가 널려 있고 소아과가 널려 있는데 사실 이건 미국 가면은 그냥 슈퍼에서도 팔아요. 자, 근데 이제 비염 증상이 심한 분들이 뭘 또 하냐면 공기청정기를 좀 사서 하면 어떨까? 실제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거든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알레르기 비염 또 뭐 천식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환기 좋아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바깥에 알레르기 물질이 많을 때는 환기를 안 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때는 저는 공기청정기를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원인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예를 들면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인 경우는 침구를 막 털어가면서 집 안에 있는 알러젠을 밖으로 보내야 되는 거고, 꽃가루 알레르기인 경우는 들어오지 않게 막아야 되는 거고. 집에 이제 알레르기 물질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기청정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꾸준히 매일 뿌릴 때 비염의 효과가 이만큼이면은요. 집에 청소 열심히 하고 공기청정기 돌리고 했을 때 효과가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마치 양치질이 제일 중요한데 잇몸에 좋다는 영양제 먹으면서 그거 하면 양치질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코에 뿌리지 않으면서 이것만 하는 걸로 자꾸 돈 쓰고 이러면 안 된다. 물론 이것들이 이제 개고양이 키우는지 꽃가루 날리는 시즌에 도움되고 또 꽃가루가 날려서도 땅바닥에서 몇 개월 후까지도 그 알레르기 물질이 집에 날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청소기로 진공청소하고 하는 게 좋은데 그때 좋은 헤파 필터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공청소기 써야지 집안에 알레르기 물질이 전파가 안 되고 그다음에 좋은 공기청정기도 좋은 헤파 필터 있는 걸 쓰셔야 된다. 근데 이제 일부 공기청정기 중에 전자식으로 집진하는 게 있어요. 그 오존 나올랑 말랑 하는 그렇죠. 느낌. 일부러 또 오존 발생기를 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살균 소독한다고. 근데 이런 비염과 천식일 때는 오존이 굉장히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오존 발생 안 되고 좋은 헤파 필터 있는 거를 쓰시는 게 보조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진먼진드기 말씀하셨을 때 이 진먼진드기 같은 거는 침구류에 워낙 많거든요. 이제 이거를 서식을 억제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사는 공간을 없애야 되잖아요. 매트레스를 우선은 커버를 씌우는 게 좋다. 근데 그 매트레스 커버가 정말로 촘촘한 그런 매트레스 커버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으로 돼 있는 거는 50만 원, 100만 원 엄청 비싸요. 그리고 오래 쓰다 보면 해지면 또 써야 되고. 그래서 제일 추천해 주는 게 뭐냐면은 규폼이라는 화학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타이백이라는 재질이 있어요. 먼지 많은 공장에 하얀색 천 덮는 것도 있고 반도체 이런 데 가면 하얀색 그런 게 이제 타이백이라는 재질인데 이게 약간 비닐 같은데 공기는 통하고 물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은 통과하지 못하는 재질이거든요. 비쌀 것 같네요. 아니요, 싸요. 한 5만 원 정도면 사요. 4, 5만 원. 지파용 360도 다 싸는 거. 사이즈 맞게끔 다 파니까 저도 1, 2년마다 갈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 매트리스 굉장히 오래 쓰고 알레르기가 없이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침구류 같은 경우는 진먼지가 55도에서 60도에 죽어요. 그래서 이제 빨면 되고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루들, 시체들을 씻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물로 한번 헹구고 중요한 건 자주자주 빠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뭐 아무 문제 없이 다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이 환절기에 유난 심해진 알레르기가 기관지에 오기도 하는데 피부에도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막 네. 올라오기도 하고 빨갛게 막 간지럽고. 자, 이렇게 피부에 나타나는 두드러기 이런 거는 이것도 알레르기가 맞는 거죠? 이제 건조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죠. 겨울철만 되면 건조해지면서 막 가렵고 각질 더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너무 빡빡 때를 민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극을 주면 피부염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가볍게 세척하는 게 차라리 낫고 보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차라리. 우리가 사실 700만 년 동안 인간이 살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매일 샤워를 하고 비누칠을 하는 세대가 있었겠어요. 지금 제일 깨끗하게 한답시고 하고 있는 건데 피부의 면에서 보면은 방어막을 우리가 너무 제거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의 장벽은 사실 우리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도 줄어들 수 있고 너무 깨끗하게 살겠다고 하면 할수록 알레르기에 더 노출되는 아이러니가 있기 때문에 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 중에 상당 부분은 또 단백질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단백질 많은 음식,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많이 먹는 것보다는 채소 중심의 식생활을 했을 때의 알레르기 반응이 줄어드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고 식생활에서도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장벽 때문인 것도 있을 거고 또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흡입항원 때문에 네.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과하게 꽃가루든 진먼지든 곰팡이든 내가 알레르기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는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한짝 좋게 해주는 게 바로 항히스타민제거든요. 근데 항히스타민제도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2세대가 일부 뭐 3세대라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1세대가 콧물 재채기 뭐 이런 효과는 훨씬 좋지만 얘가 이제 부작용이 많아요. 이거 그 수메우리도제 아닌가요? 그렇죠. 감기 때 짧게 먹을 때는 효과는 좋죠. 장기적으로 먹을 때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두드러기 입장에서는 사실은 굳이 1세대를 먹을 필요는 없고 2세대가 효과가 훨씬 좋거든요. 팩소페나딘, 세키리진, 로라타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약들이 대부분 졸리지 않고 일반 약국에서 먹을 수 있는데 지르텍이 세트리진이죠. 지르텍이 세트리진이에요. 그 2세대예요? 2세대 중에서도 이제 지리텍 계열, 세트리진 계열은 한 10% 정도 졸음이 오는 분들이 있고요. 로라타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음은 없는 편인데 굳이 비교하면 세트리진 쪽이 두드러기라든지 알레르기 증상 완화에는 로라타딘보다는 조금 더 나은 편이고 로라타딘은 졸음은 좀 덜하지만 효과도 약간 좀 떨어지는. 팩소페나딘은 제일 안 졸리죠. 아예 왜냐하면 이게 뇌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팩소페나딘을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데는 무조건 팩소페 먹으라 그러고 이 두드러기 심함들은 세트리진 보통 하루에 한 알 먹는데 전 세계 학회 지침 있죠. 한 알로 조절이 안 되면은 4알까지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르텍 아침도 알 저녁도 알. 근데 그렇게 먹어도 안전하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세대 항히스타민이 안전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졸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팩소페나딘을 드시면 되고 또 팩소페나딘의 또 팁이 뭐냐면은 얘가 간에서 대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간 기능이 아주 나쁜 사람도 먹을 수 있거든요. 술 먹을 때도 먹어도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술 한잔 해야 되는데 약을 안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막 눈 비비고 막 날리는데 이럴 때 이제 팩소페나딘이 한 알, 침하면 2알 먹어도 된다. 이런 것들을 아주 꿀팁으로 지식인사이드에서만 공개를 합니다. 제가. 큰일 났습니다. 술 먹기 싫어가지고 사실 그거 핑계로 두드러기 심해서 술 못 먹습니다 했는데 야, 내가 봤는데 야, 네가 교수님보다 더 잘 알아? 근데 이 팩소페나딘 드실 때 주의사항을 하나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팩소페나딘은 구조적으로 약물 분자 자체가 다른 음이온들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 주스에 들어있는 신맛 성분들 있잖아요. 네네. 얘들하고 경쟁을 해서 들어오는 거여서 시큼한 맛이 나는 주스하고 같이 드시게 되면 알약을 하나 먹었는데 그게 다 흡수가 안 되고 뭐 절반 아니면 3분의 1만 흡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값이 아깝죠. 그래서 이거는 주스라는 드시지 마시고 술이랑 먹어라. 술은 괜찮습니다. 술은 괜찮습니다. 그만큼 안전에 대한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미리 드시는 게 더 좋아요. 물론 증상이 있을 때 드셔도 괜찮은데 대부분의 항히스타민제는 사실 이제 사용상의 가이드라인이 증상이 있기 전에 쓰면 더 효과적인 걸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그런 체질인지 아니까. 네. 네네. 술 먹으라는 부분만 빼고 이거 편집했으면 좋겠다. 아유, 정말. 감기인데도 또 알레르기랑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일단 감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 많이 만나시니까 다들 감기 더 조심하실 거잖아요. 막 약국에 갔는데 뭐 병원에 왔는데 응급실 환자가 곧 기침하고 있으면 왠지 신뢰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일단 감기에 좀 잘 걸리시는지부터 이제 체질을 한번 체크해 보고 싶습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밤샘 근무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면역력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모든 호흡기 질환 환자를 다 격리실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저희는 지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원칙적인 것들이 있죠. 일단 몸을 따뜻하게 한다. 우리 면역 세포들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방어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면 열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 나는 거를 막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열 난다는 게 면역세포들의 활성도를 올려줘요. 그래서 몸에 열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젊었을 때 저도 그랬지만 찬물, 냉장고 물만 좋아했는데 그러지 말고 상온의 물이나 따뜻한 물을 즐겨야 되고 그래서 차문화를 즐기는 게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지금도 내복을 입거든요. 봄철이어도 내복을 입어서 갑자기 추워지는 환경이나 이런 때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면서 많이들 경험하셨을 텐데 마스크 쓰면 입 주위, 코 주위가 수분하게 유지가 되면서 확실히 방어력이 올라가서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좀 덜 됩니다. 그래서 감기 증상이 있기만 하면 마스크 잘 쓰고 있는 게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 씻기. 우리가 직접 이렇게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거는 눈앞에서 하지 않는 한 같은 방 안에 있다고 감기가 걸리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손으로 대부분 어디 만지거나 그런 것 하고 나서 내 손으로 얼굴 만지거나 입으로 먹을 때 생기는 거니까 얼굴 안 만지도록 노력을 많이 하죠. 제일 감기 안 걸리는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손 닦는 건 기본이겠지만.
코로나 전에는 사실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서 문고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노출된다 이런 거 알면서도 이제 모르고 지나가고 이러는 경우가 많았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연구 엄청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부분들이 의외로 얼굴도 많이 만지고 문고리도 많이 만지면서 그걸 통해서 접촉성으로 가는 게 많다. 우리가 실제로 기말로 다 넘기려면 1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사실 넘기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면 우리가 친한 연인 아니고서는 1m 이렇게 가까이 있을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데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님들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또 있는 네.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말로 하는 것보다는 손으로 이제 이동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얼굴을 만져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더라라는 게 연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우리 정지훈 약사님도 계시니까 또 빠질 수 없는 질문이 있는데 약국에 다양한 감기약들이 있어요. 종합감기약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기침이 심할 때 먹는 약 따로 있고 콧물약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떤 성분이 포함된 약을 먹는 게 좋다. 이런 거는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이제 약국 오시는 고객분들이 자꾸 종합감기약, 코감기약, 기침감기약 이렇게 증상을 가지고 구분하시는데 네네.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써 있지만 뜯어보면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약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1세대 항히스타민제 때문에 중년 남성이 전립선들증이 있는데 소변을 보는데 좀 어려움이 생긴다라든지 또는 슈도에페드린 같은 경우에도 먹으면 화장실 가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소변을 보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거 말고는 감기약하고 알레르기약의 가장 큰 차이는 알레르기 비염에 먹는 그런 항히스타민제는 대체로 2세대니까 졸음이 덜 하거나 아니면 졸음 유발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기약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제는 대체로 졸음을 유발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건 졸음이 덜한 코감기약 뭐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는 것들도 자세히 보시면 졸음이 없다가 아니라 졸음이 덜한이에요. 대체로 보면 졸음 유발 가능한 거에다가 카페인 좀 이렇게 넣어놓고 졸음이 덜하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 과신하셔가지고 드시고 운전을 한다든지 중장비 기계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위험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약을 먹었을 때 입이 굉장히 마르고 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때는 물을 막 드신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침이 분비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때는 오히려 무설탕 캔디나 무설탕 껌이나 이런 걸로 침을 조금 분비를 자극을 해주시고 얼음을 한 조각 입에 넣고 천천히 녹이는 이런 식으로 침을 좀 자극해줘야지 물은 빨리 삼켜버리니까 입안이 또 마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의학계에는. 감기약을 먹으면 7일, 감기약을 안 먹으면 일주일 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일주일이랑 7일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기약을 먹어도 안 먹어도 감기는 어차피 앓고 지나가는 거고 증상이 정말 힘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면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39도 이상의 고열이면 조절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38도대의 열이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있거나 하고 조금 지켜보셔라 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무조건 막 콧물 조금 났다 하면 무조건 기침 한번 났다 하면 이 약을 먹어서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은 오히려 약의 부작용을 키우는 일일 수 있으니까 지양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에 어르신들에게 감기약을 처방을 할 때는 이 종합감기약을 먹지 말고 코 막힌 콧물이 있을 때는 그냥 식염수 코세척하라고 교육을 해드려요. 실제 많은 연구 결과에서 감기 때 식염수 코세척을 하는 게 증상 완화나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2차적인 부비동염 있죠? 그런 것들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염수 코세척을 코갈에 기침이 있을 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침이 심할 때는 저는 환자분들에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약 추천해드리는 건 보령제약에서 나온 용각산 쿨이에요. 그래요? 아니 용각산 그 한약 아니냐 이게 이제 일본에서 온 생약 성분인데 그거 효과는 제가 논의하고 싶지는 않은데 대략 찾아본 것 중에 이 순수한 기침약만 있으면서 소변 안 나오는 졸리지 않은 약이 없는 게 딱 이 용각산 쿨이더라고요. 용각산의 효과는 조성하지만 제가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 노스카핀 기침 순수하게 하면서 다른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주로는 기침 날 때는 같이 드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졸리는 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나 졸리지 않아 먹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 연구를 해보면은 내가 졸리든 안 졸리든 상관없이 뇌 기능을 다 떨어뜨려요. 그래서 위에서 드론이나 한 걸 찍으면은요 졸리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1세대 감기약을 먹고 운전을 시키면은요 일직선으로 똑바르지 않고 살짝 미세하게 비틀거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음주 한 사람 특히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하는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삐뚤거리고 간다는 거죠. 졸린 거와 무관하게. 내가 이게 잠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기계 조작, 운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운전만 하시면 드시지 않는 게 좋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감기약이 중심이 좀 되어버렸는데 제가 아까 감기 병원 오실 필요 없다, 시간 두고 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 그다음에 당뇨 고혈압 많으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단순 감기였어도 이게 악화돼서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지켜보시더라도 안 좋아하신 경우에는 또 병원 치료를 꼭 보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기침 감기 심한데 그냥 감기겠거니 하고 너무 버티다가 폐렴으로 악화돼서 폐 양쪽 하얘져가지고 오시고 막 호흡곤란돼서 오시는 경우 있고, 그다음 열만 나는데 감기인 줄 알고 넘어가시는 줄 알았는데 신우신염도 요즘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신장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전신열 있고 오한 있고 이러니까 그냥 감기겠거니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꼭 소변 검사 같은 거 필요한 경우 있으니까 그냥 단순 감기 증상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 열이 오래 간다, 고열로 난다 이러면은 병원 와서 검사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또 치료가 가능한 감기가 있죠. 독감인데 독감 같은 경우는 타미플루나 페라미플루라는 좋은 약이 생겼지 않습니까? 가까운 365 의원이나 이런 데들이 많이 좀 생겨서 저녁에 힘들 때에도 진료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이틀 이내에 진료를 해서 약을 쓰면은 증상을 빨리 완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꼭 감기만이 아니라 증상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버텨다가 안 좋아져서 오시지 마시고 3일 이상 증상이 오래되거나 호흡곤란이 있을 때는 또 빨리 검사 받으셔라,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전문가 또 상의를 하고 병원에 한 번씩 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이런 얘기 지식인사이드에는 들을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보통은 그래도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들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너무 새로운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식인사이드를 구독하고 매일 보고 있는 거죠. 저야말로 정말 우리 지식인 사이드에서 여러 가지를 들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오늘은 환절기를 맞이해서 딱 알맞은 정보를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다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올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